돈이 따라오지 않는다. 사람도 곁에 없다. 이상하게 운도 풀리지 않는다. 혹시 요즘 그런 생각 해봤어? 나는 이병철입니다. 1938년 대구의 작은 상점 삼성상해에서 단 3명과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돈도 연줄도 운도 없었죠. 그러나 단 하나만 믿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 신념 하나로 나는 빚 대신 신뢰를 쌓았고 거래처 대신 사람을 얻었으며 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를 돕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바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걸요. 이 영상에서 나는 내 인생을 바꾼 단 한 가지 법칙, 즉 돈도 사람도 운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원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대구의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 수원 공장을 거쳐 삼성전자를 세우기까지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현장의 진짜 경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운이 따라오는가. 이건 모두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댓글에 당신의 한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 한 단어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병철이 직접 말하는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원칙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말하겠다. 바로 솔직한 마음이었다. 1938년 대구의 삼성 상해 시절 나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상인이었다. 지식도 부족했고 돈도 없었고 세상은 냉정했다. 하지만 나는 내 부족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건 제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당시 거래처의 노상인은 젊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잠시 웃더니 계산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런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네. 그날 이후 나는 모른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은 완벽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정직해서 신뢰를 얻는다는 것을 배웠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굳는다.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면 결국 주변이 떠난다.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운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겐 언제나 사람도 돈도 운도 머물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알면서도 배우지 않으려는 게 부끄러운 거다. 삼성의 첫 도매 거래를 따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은행 지점장이 물었다. 이 사업이 정말 자신 있습니까? 그때 나는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배워가며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첫 신용장을 열어주었다. 그 이후로 내 인생의 법칙은 단순했다. 솔직함이 신뢰를 낳고 신뢰가 기회를 낳는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업의 원칙이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에도 통한다. 현장 직원이 작은 제안을 해왔을 때 나는 그건 젊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넘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해봤어? 하고 되물었다. 그의 의견을 실제로 적용했더니 생산 효율이 눈에 띄게 올랐다. 그때부터 나는 알았다. 지위가 높을수록 듣는 귀를 더 열어야 한다는 것을. 솔직한 마음으로 들으면 상대의 마음 문도 자연히 열린다. 지식보다 태도, 기술보다 자세가 더 큰 신뢰를 만든다. 그러니 당신도 기억하라.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모든 운의 출발점이다. 사람도 돈도 기회도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간다. 당신은 지금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해봤어? 젊은 시절에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나으면, 조금만 더 가지면 삶이 나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았다. 풍요란 깨닫는 것이다.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열었을 때 나는 늘 조급했다. 돈도 거래처도 인맥도 없었다. 새벽에 물건을 실어 나르고 밤엔 장부를 썼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며
아직 멀었다고 되뇌었다. 그런데 어느 날 비 내리던 오후였다. 비가 그친 뒤 좁은 골목에 햇살이 비쳤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혀 반짝이고 젖은 흙냄새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이 햇살을 보고 함께 일할 사람도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단 말인가? 그날 이후 나는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세어보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문을 열 때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마음이 단단해졌다. 그 작은 감사가 내 하루의 방향을 바꿨다. 수원에 공장을 지었을 때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기도 모자라고 설비도 낡았다. 하지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가장 큰 자산이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여긴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입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풍요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여유롭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허전하다. 어느 날 나는 혼자 수원 공장 기숙사 근처를 걷다가 창문 틈으로 직원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봤다. 반찬은 김치 한 가지뿐이었지만 그 웃음엔 진심이 있었다. 그때 문득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이야말로 풍요의 한가운데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의 끝마다 감사 노트를 썼다. 오늘 잘된 일, 고마운 일, 미소 지었던 일 3가지를 적었다. 이상하게도 그 습관을 시작한 뒤부터 사람이 모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회가 찾아왔다. 세상은 가진 자에게 운을 주는 게 아니다. 깨닫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보이는 것을 감사로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사람들은 말한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하고 싶다. 행복하다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더 벌게 된다. 그건 미신이 아니라 경험이다. 내가 가난했던 시절 서울 출장길에 들렀던 작은 국밥집이 있었다. 늦은 밤 주인 할머니가 내게 국밥을 내오며 말했다. 손님, 따뜻한 밥이 있다는 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그날 밥 한 그릇 값보다 더 큰 걸 얻었다. 있음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풍요란 찾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금 속에서도 허전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은 빈손에도 미소를 짓는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이미 감사할 일이다. 당신은 살아있고 들을 귀가 있고 배울 마음이 있다. 그게 바로 출발이다. 풍요란 깨닫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라. 그 안에 이미 돈보다 값진 풍요가 숨어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감사합니다를 습관처럼 입에 담아보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서서히 달라질 것이다. 자, 묻겠다. 당신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가? 해봤어.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이 꼬일 때가 있다. 매출이 떨어지고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무너지는 시기.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마음을 정리하라. 그것이 복을 부른다. 1960년대 초 나는 수원 공장을 막 확장하던 때였다. 공장은 돌아가지만 숫자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기계는 자주 멈추고 인력은 빠지고 마음속은 늘 불안했다. 밤마다 장부를 보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걸까? 그때 만난 한 노성순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이병철 선생,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리를 쳤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습관을 만들었다. 창문을 열고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책상 위를 닦고 도면과 자료를 정리했다. 그 단순한 행위들이 신기하게 마음을 맑게 했다. 그 후로 이상하게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고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사소한 문제들이 자연히 정리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다.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는 운도기를 잃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말했다. 책상 위가 복잡한 사람은 마음도 복잡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출근하면 가장 먼저 책상부터 정리한다. 그게 나에게는 마음의 시작 버튼이다. 마음을 정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커다란 결심도 필요 없다. 단지 하루 5분이라도 멈추어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많은 게 달라진다. 분노가 잦아들고 두려움이 작아지고 판단이 또렷해진다. 나는 하루 중 틈날 때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차의 향을 느끼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이디어가 자랐다. 삼성전자의 첫 제품 방향을 정할 때도 그 짧은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해답이 나왔다. 마음을 정리한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요동친다. 경제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고 사람이 몰릴 때도 떠날 때도 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중심축이 단단해야 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다. 단지 정리하는 시간을 꾸준히 지켰기 때문이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게 바로 복을 맞이할 준비다. 운이 안 풀린다고 느껴질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 내 마음은 정돈되어 있는가? 마음이 흐리면 운은 비처럼 스쳐간다. 하지만 마음이 맑으면 복은 스며든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창문을 열고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말해보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게 복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이다. 자, 묻겠다. 당신은 지금 마음을 정리했는가? 해봤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깨닫는다. 하루를 다스려라. 그게 운을 부른다. 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질서가 불러오는 결과다. 나는 젊은 시절 한때 무질서했다. 새벽까지 술자리에서 거래 얘기를 하고 아침 회의에 늦어 허둥지둥 뛰어가곤 했다. 내가 사장이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기엔 기계가 자주 고장나고 계약이 끊기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잇따랐다. 하루는 밤늦게 사무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날 이후 나는 생활의 리듬을 완전히 바꿨다.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이불을 개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회사에 도착하면 책상 위부터 정리했다. 그리고 매일 밤에는 그날의 일을 손으로 기록했다. 오늘 내가 한 약속, 지킨 약속, 놓친 약속. 이 단순한 기록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웠다. 삼성의 사훈 중 하나가 성실이다. 성실이란 거창한 단어가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규율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규율이 있는 자유는 창조다. 사람들은 종종 운이 없는 탓을 한다. 하지만 내가 본 운 좋은 사람은 하루의 질서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점검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상하게도 기회가 모였다. 나는 그걸 이렇게 정의했다. 운은 정돈된 일상 위에 내려앉는다. 수원 공장을 막 세웠을 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직원이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청소를 하고 기계를 닦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 직원의 태도가 공장의 분위기를 바꿨다. 모두가 그를 따라 정리정돈을 시작했고 그 이후 불량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규율 하나가 운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운을 잡는다. 운이란 보이지 않지만
매일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늦잠, 미루기, 변명, 그 작은 무질서들이 쌓여 결국 기회를 밀어낸다. 반대로 작은 정돈, 시간 준수, 감사 인사, 그 사소한 질서가 복을 끌어온다. 지금도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시간을 지키면 시간도 당신을 지킨다. 오늘 하루 당신의 책상과 마음을 동시에 정리해보라. 그 순간부터 인생의 운이 방향을 바꾼다. 하루를 다스려라. 그게 운을 부른다. 해봤어. 인생을 오래 살수록 깨닫게 된다. 감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불만이 많았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비가 오면 하늘을 탓했고 거래가 끊기면 운을 원망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원 공장에서 한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쳤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나는 하루에 수십 번 감사합니다를 입에 담았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네. 서류를 정리해주면 수고했네. 전화 한 통을 받아줘도 덕분이네. 처음엔 그저 예의였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공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사람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회의 때 목소리가 낮아지고 실수가 줄어들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감사는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다. 감사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예의가 아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다. 불만의 말을 입에 담으면 하루가 무거워지고 감사의 말을 입에 담으면 하루가 가벼워진다. 내가 삼성상회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건 돈보다 신뢰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가장 크게 배운 건 감사였다. 신뢰가 회사를 세운다면 감사는 사람을 세운다. 나는 매일 출근할 때 사무실 입구의 현판을 바라봤다. 사업보고 식요, 그 글자를 보며 이렇게 되뇌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 그것이 감사다. 그 생각 하나가 내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다. 사업이 커질수록 문제도 많아졌다. 하지만 불평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는 감사할 일을 찾았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도 그래도 시도해줘서 고맙네. 계획이 틀어졌을 때도 덕분에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됐네.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일이 풀렸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운의 전환점이다. 내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습관이 있다. 매일 아침 작은 불상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이상하게 평온했다. 마음이 정리되고 판단이 명확해졌다. 어느 날 오랜 거래처 사장이 내게 말했다. 이 회장님하고 일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는 그 어떤 수익보다 값졌다. 감사의 마음은 상대에게도 전해지는 법이다. 그 따뜻함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운이 된다. 감사는 운을 불러들이는 입구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를 말해보라.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커피를 건네주는 동료에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에 감사해보라. 그 순간 당신 주위의 공기가 바뀔 것이다.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니다. 오늘의 밥상, 가족의 웃음, 숨 쉴 공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결국 가장 부자다. 감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돈도 사람도 운도 결국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향한다. 오늘 당신은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를 말했는가? 해봤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나는 인생을 살며 알았다. 진짜 풍요는 찾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내 젊은 시절은 부족함의 연속이었다.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세울 때 돈도 인맥도 없었다. 새벽마다 장부를 쓰며 언젠가는 여유로워지겠지 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사업이 커져도 공장이 늘어나도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원 공장에서 퇴근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 위로 둥근 달이 또렷하게 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렇게 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출장길에 들른 시골 식당에서 할머니가 직접 끓인 된장국을 먹었다. 재료는 평범했지만 그 따뜻한 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내가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하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고마운 게 많아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다. 그때 깨달았다. 풍요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머무는 것임을. 그 후로 나는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수원 공장을 막 세웠을 무렵 한 젊은 직원이 월급이 적다며 투덜거렸다. 그러자 옆 동료가 말했다. 그래도 여기서는 웃으면서 일할 수 있잖아. 그 말에 공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웃음이 있는 곳이 진짜 부자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새 건물을 지으면 더 넓은 사무실을 원하고 성과를 내면 더 큰 성공을 바라본다. 나 또한 그랬다. 한때 본관을 새로 지으며 이제 완성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공간마저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때 다시 깨달았다. 풍요는 채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나는 회사를 이끌며 숫자보다 표정을 보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점심을 함께 웃으며 먹는 그 모습, 기계 소리 속에서도 들리는 고맙습니다 한마디. 그것이 진짜 삼성의 힘이었다. 어느 날 직원 여행길에 기차 창밖에 논밭을 보며 모두가 동시에 참 평화롭네요 라고 말했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인생의 보석이었다. 화려한 호텔보다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따뜻함이 더 컸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묻는다. 이병철, 오늘도 감사할 줄 아는가? 그 질문이 내 마음의 기준이자 경영의 중심이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풍요는 쌓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오늘 당신에게도 물어보겠다. 당신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숨 쉬고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부요한 증거다. 해봤어? 인생을 돌이켜보면 결국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마음이었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것이 모든 것의 기반이다. 이 한 문장은 내 경영의 결론이기도 하다. 나는 한때 눈앞의 이익에 흔들렸다. 전자사업 초기 반도체에 뛰어들 때였다. 모두가 그건 망한다고 했지만 나는 숫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투자액은 얼마, 손익분기점은 언제.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다.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을 내렸지만 돌이켜보면 그중 절반은 불안한 마음이 한 선택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판단도 흐려진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조용히 내 마음부터 정리했다. 책상 앞에 앉아 3분간 숨을 고르고 그날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그 짧은 시간 덕분에 하루가 달라졌다. 내가 늘 직원들에게 말하던 게 있다. 성공한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정돈된 사람이다. 불안하면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평온하면 상대의 의도까지 익힌다. 삼성전자를 세우던 시절 나는 회의 전에 늘 물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떤가? 숫자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였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투자 실패로 낙심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사업이 무너지는 건 다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못 본다.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일어나 훨씬 냉정한 시각으로 일을 정리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조용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이다. 나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그 향기 속에서 나를 다잡았다. 이 향처럼 맑게 살자. 그 단순한 습관이 내 평생의 명상이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작은 습관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은 직원 중 한 명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늘 이렇게 차분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차분한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을 닫고 있을 뿐이네. 그 말은 내 삶의 축이었다. 세상은 늘 요동친다. 경기가 오르기도 하고 위기가 닥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어떤 폭풍도 지나간다. 나는 말한다. 불안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생기는 그림자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내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늘 나는 사람에게 따뜻했는가? 욕심이 판단을 흐리지 않았는가? 거짓 없이 말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내 하루의 나침반이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늘 평온해서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평온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주변의 공기까지 바꾼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닦아라. 마음이 정리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나의 세월을 돌아보면 결국 내 모든 판단과 결정의 뿌리는 마음의 상태였다. 삼성 상해를 열 때도, 수원 공장을 세울 때도, 반도체에 투자할 때도 모든 것은 조용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것이 모든 것의 기반이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돈도 사람도 운도 자연히 찾아온다. 해봤어? 이제 돌이켜보면 내가 걸어온 모든 길, 돈, 사람, 운, 그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었다.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수원의 공장을 지나 세계를 향한 반도체의 길을 열기까지 내가 의지한 건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조용히 다스린 내 마음 하나였다. 모든 깨달음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바르면 판단이 바로 서고 판단이 바로 서면 길이 보인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운을 만든다. 내 인생의 철학은 단순했다. 신용은 생명이다. 품질은 자존심이다. 인재는 희망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마음의 자세였다. 사업도 인생도 결국 같은 원리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작은 일도 큰 위기가 되고 마음이 곧으면 큰 위기도 한 걸음의 발판이 된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다. 돈을 줬기보다 마음을 정돈하고 사람을 탓하기보다 감사를 배우고 운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인생의 법칙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린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단 하나라도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느낀 단어, 예를 들어 감사, 도전, 성장, 평온, 신뢰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나는 호암 이병철의 인생 철학, 그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고요한가? 흔들리는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인생 방향이다.